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되게 출산하고 난 다음에 되게 이제 부기 뺀다고 이제 호박을 이렇게 먹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호박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이 호박 하면은 참 사실은 참 쓸모도 많고 참 많이 좋은데 우리가 흔히 뭐 호박꽃도 꽃이냐, 사실 저는 참 저 개인적으로는 참 불만해요. 이 호박이 참 쓸모도 많고 인간한테 도움이 많은데 또 꽃도 그렇게 비기 싫은 게 아니에요. 이뻐요. 근데 왜 호박꽃도 꽃이냐 해가면서 하는데, 그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게 호박이 호가 오랑캐 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랑캐 땅에서 왔다라고 해서 그 오랑캐 식품이니까 그걸 이제 천하게 여겨서 아마 호박꽃도 꽃이냐라는 식으로 비하되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호박꽃도 꽃이냐 하는 거는 저는 참 불만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뭐 뒤에서 호박씨 까먹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호박은 현재 이제 원산지가 저기 중남미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이제 미국 대륙, 남미나 북미 지역, 미대륙 지역에서는 호박을 이렇게 많이 이용도 하고 먹게 됐는데, 처음에 인간이 먹기 시작한 건 지금부터 약 한 9,000년 전. 그때부터 인간이 식용으로 먹었다라는 기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화석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이제 그걸 또 고고하게 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부터 9,000년 전부터 식용으로 했대요.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호박이 실질적으로 동양이나 서양에 전래된 거는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재발견한 이후에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종대왕님이 호박 먹었다, 호박죽을 먹었다, 그건 진짜 소설이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호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호박은 언제 정도 들어왔냐면, 우리가 이제 대략 추정하게 되는 임진왜란 바로 직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학설에 의하면 임진왜란 전부터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고, 어쨌든 임진왜란 전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또 동의보감에도 호박이 있는 줄 알아요. 예전에 제가 옛날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소설입니다만 허준이 과거 보러 올라가다가 환자를 막 치료를 해요. 그래서 과거를 못 보는데, 그때 이제 치료할 때 누가 이제 몸이 막 뚱뚱 붓고 하니까 호박을 먹어라, 이런 이제 드라마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소설에도. 아니, 소설이 아니라 드라마에 그게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동의보감이라는 책에는 호박이라는 기록이 안 나와요. 만약에 허준이라는 선생님이 호박을 사용해서 썼다면은 동의보감 쓰시면서 왜 기록을 안 남겨겠어요? 당연히 썼더니 좋더라 라든지 썼겠죠. 근데 동의보감을 아무리 뒤져봐도 호박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호박은 남쪽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호박이 전래되기로는 이제 호박이 중남미 지역에 있다가 이제 북미 지역에 하다 콜럼버스 발견 유럽은 전달이 되죠. 그것이 이제 무역선 타고 해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 해서 이제 전달이 돼.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각할 때는 남쪽 오랑캐에서 온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온 과일인데 열매인데 이게 꼭 마치 오이나 수박같이 이렇게 큰 거더라. 그래서 수박을 남쪽에서 왔다 해서 남과라고 그래. 남쪽에서 온 과 비슷한 거다, 이런 뜻이겠죠. 또 요거를 중국에서 생각할 때는 이제 또 오키나와라든지 또 외놈,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거다. 그래서 외놈 할 때 외자를 쓰잖아요. 외가다, 이렇게도 써요. 그러니까 이걸 다 호박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박이 전달이 된 것이 이제 임진왜란 전후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명나라 말기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그 농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중국에. 그거는 이제 1313년에 출간된 책이에요. 지금부터 약간 700년 전 책이죠. 근데 농서라고 하는 책에 음과라고 하는 식물이 나와요. 이거를 본초 강목이라든지 다른 책에서 이것이 호박의 일종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아니죠. 왜냐면은 그 1300년대에 써진 책이거든요. 이게 1300 정확히 한 13년 써진 책인데 그 당시에는 동양에는 호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나온 음과는 호박이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걸 이제 착각해서 잘못 서술을 해. 근데 잘못 서술된 걸 또 그 뒷사람이 또 계속 또 비켰어요. 근데 그런 또 오류를 범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그 참외 일종의 참외. 예, 참외의 하나의 품종이에요. 근데 그거로 이제 잘못 전달이 된 것이 좀 있어요. 그 호박을 보면 우리가 거름을 줘도 많이 주죠. 그거 보셨어요? 그 안에 뭐 쉽게 말해서 인분도 주고, 뭐 또 호박 보면은 줄기가 막 엄청나게 뻗어 나가죠. 양분만 있으면 뭐 엄청나게 나가고, 또 호박이 커지면은 엄청나게 몇십 킬로그램 막, 그리고 때로는 저번에 그 해외 토픽인가 뭐 보니까 사랑키보다도 더 클 정도로 사랑키 정도 되는 호박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호박이 우리는 욕심쟁이다.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 호박잎을 따도 금방 또 번창하죠, 이파리가. 그리고 호박하고 다른 식물하고 심어 놓으면 다른 식물들이 맥을 못 쳐요. 왜냐면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호박이. 다른 게 비실비실한 거야. 네, 그런 것도 보면은 호박이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하는 걸 우리는 호산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호산지가 뿜어내는 기운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태음인의 경우가 태음인의 경우가 몸이 호산지가 약해서 몸이 찌뿌르돼서 병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딱 보면은 항상 활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항상 엉덩이 무겁게 맹기작거리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죠. 우리는 생각할 때 그 활달한 사람은 호산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항상 맹기작거리고 이게 움직이지 않고 하는 거를 발산하는 기운이 약하고 움츠러들만 한다. 이런 사람은 이제 수렴지가 강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태음인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음인은 발산지가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꾸로 발산지가 약하니까 이 욕심쟁이 식물들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하는 이런 식물을 먹으면 몸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호박을 태음인이 먹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또 실질적으로 먹으면 또 좋아요. 이제 그 이유가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리고 또 그 호박잎을 보면요, 우리가 호박잎 쪄서 이렇게 된장 하고 고추를 좀 넣고 해서 거기다 딱 찍어 먹으면 맛있죠, 그죠? 우리가 이파리 중에 그 된장 이파리 중에 그 국물에다가 넣어서 먹는 것이 호박잎이에요, 그죠? 아니 상추잎 그렇게 했어요. 뭐 고추잎을 하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른 거는 무쳐도 물이 이게 흡수가 안 되고 쭈르륵 빠져나가죠. 근데 호박잎은 딱 된장 걷다 넣으면 된장 국물을 딱 흡수를 해요. 그래서 먹을 때 호박잎의 자체 맛도 있고 또 된장국 그 국물의 맛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맛을 즐기잖아요, 그죠? 딱 저는 생각할 때 이것도 이파리도 욕심쟁이라 흡수를 한다는 거야. 많이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호박 보면은 이제 한낮에 햇빛 쨍쨍 질 때 보면은 이게 축 처져 있어요. 그랬다가 하룻밤에 딱 지나면 이슬만 맞아도 금방 쌩쌩해지죠. 그 많은 이파리가 비도 안 왔는데 그래서 공중에 있는 이슬 그 떨어진 거 그것도 흡수를 하나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뿌리도 흡수를 하죠. 하지만 이파리도 흡수를 해서 금방 하는 그것을 우리는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하는 흡수력이 좋고 발산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박잎도 먹을 때도 이제 항상 이제 국물을 흡수해서 이걸 먹는구나 하고 이제 호박잎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호박을 보면은 아까 이제 많이 먹으면 발산하다 보니까 양분도 다 뺏어온다고 그랬죠. 흡수력이 좋아서 쫙 뺏어서 이렇게 발산. 그러다 보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거는 그 식물의 정수예요. 이 열매는 씨앗은 제 이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새를 만드는데 흑질한 거 만들겠어요? 가능하면 튼튼하고 좋은 걸로 만들어요. 그리고 온갖 있는 영양분을 다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인간도 그렇죠.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 애기 태아 쪽으로 기운이 다 집중이 되죠. 그래서 훌륭한 애기를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식물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호박의 이 안에 호박씨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호박은 많이 욕심쟁이라고 그랬죠. 많이 뺏어먹는다. 그러니까 호박씨는 욕심쟁이의 정수겠죠. 호박씨를 먹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욕심쟁이라 막 뺏어먹는다 그랬잖아요. 호박씨가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면은 이 기생충하고 경쟁을 해. 그래서 기생충, 너도 뺏어먹으면 나는 더 뺏어먹는다는 거예요. 기생충의 기운을 막 뺏어먹어요. 그래서 기생충이 죽지는 않습니다. 기절을 해요. 힘을 못 써요. 호박씨를 먹으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다 과학실험으로 다 밝혀진 거예요. 다 논문이 나와 있는 거고 다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기생충은 죽지는 않습니다. 기절을 하거든요. 기절을 하면 이제 그때 설사나는 약이나 하면 이게 힘을 못 쓰고 이제 밀려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실험한 게 나와요. 이제 뭐 그래서 뭐 기생충을 제거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호박의 그 욕심쟁이의 그 성질이 호박 씨로 집결이 돼서 기생충하고 경쟁해서 이기더라. 그 정도로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호박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해서 욕심쟁이 뺏어 먹는 힘이 강하더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박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크죠, 호박이. 그런데 거기다 이제 수분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자체 내 수분이 많다 보니까 호박을 물 빠짐이 안 좋으면 호박이 꼭 썩어요. 비가 많이 온다든지 배수, 물 빠짐이 안 좋으면 꼭 썩어요. 그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욕심대로 물을 잔뜩 갖고 있는데 물도 더 물이 많아진다. 자체 한계 용량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이치겠죠. 그러니까 호박을 심을 때는 물 빠짐이 좋은 데 심어야 돼요. 그 이제 물론 거름기도 많아야 되고 이제 그런 데가 좋겠죠. 그런 식의 이제 이런 호박이니까 이거 우리가 출산하고 나면은 몸이 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밥솥도 그렇습니다. 밥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국자로 아무리 잘 퍼도 좀 찌꺼기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밥통에 좀 묻어 있죠. 그래서 꼭 우리가 씻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음 밥을 해야 맛있지. 그냥 썼던 밥솥 또 쓰고 그러면은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맛이 별로 없겠죠. 사람도 똑같대요. 사람 자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애기집이죠. 애기를 만드는데 썼어요. 쓰고 나서 이제 출산하고 나서 이제 수산이 돼도 이게 깨끗이 안 나가요. 어떤 찌꺼기 같은 게 남아요. 이제 그것이 깨끗하게 이제 청소가 되는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게 나오는 게 이제 오로라고 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출산 이후에도 이제 한 2, 3주, 약 한 3주, 기른 사람 4주까지 또 이렇게 오로가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러는데 이 호박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수기를 빼줘요. 물기를. 그러다 보니까 출산 이후에 몸이 벗을 때 호박을 먹어서 부기를 뺀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출산 이후에 뭐 그 호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이제 물론 뭐 미역국도 먹고 뭐 산후조리 보약도 먹고 여러 개 먹습니다만 호박 그 달인물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또 호박은 이제 그 속을 좀 든든하게 해준 역할을 해줘요. 그걸 이제 보중, 속을 든든하게 하고 기운을 나게 해주거든요, 호박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큰 병 치료했다든지 몸이 약하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박죽을 되게 선물하죠. 그리고 병문안 갈 때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호기심이 많아서 이제 대형 병원이나 큰 병원 앞에 보면 이제 가게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선물 세트 뭐가 잘 나갑니까? 한번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호박죽이 상당수로 나간대요. 그리고 환자들이 많이 찾는데요. 그런 그 가게주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것도 팔립니다만 이제 그걸 한대.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큰 병 치료하면 몸이 약해진다고요. 그러면 몸이 헛헛하고 우리 헛헛하다고 그러죠. 이제 그럴 때 호박을 먹으면 속이 든든해지고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하면요. 호박은 그 욕심쟁이다. 욕심쟁이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수기도 빼주고 몸에 있는 습기, 몸의 부종이나 이걸 빼주는 역할도 하고 염증도 치료도 해주고 또한
그 산후조리할 때도 필요하더라. 그런데 그런 호박들은 많이 발산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먹을 때 사실 신김치하고 먹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신김치는 약간 수레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박 먹을 때 신김치하고 먹으면 맛있는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뭐 얘기할 건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이번 주 이걸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